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전세 보증 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2월부터 감소하던 전세 보증 사고가 7월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이 필요함을 알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서만 3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는 지난달 보증 사고액이 늘어난 건 전셋값이 정점을 찍었던 지난 2022년 5월에서 7월 무렵 전세 보증 가입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감소해 오던 전세 보증 사고가 다시 늘어난 원인을 허그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짚으며 상황을 분석하기로 했는데요. 전세 보증 사고 규모가 3조 원을 넘었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였는데 이와 관련한 법안인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자세한 내용을 함께 전했다면 이해를 도왔을 것이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얼마 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지원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가 경매로 사들여 경매 차익으로 피해를 보상하는데요. 방안으로는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이 된 피해 주택에서 그대로 거주할 경우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안, 피해 주택 거주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일시 지급하는 안, 피해자가 다른 민간주택 거주를 원할 경우 LH가 집주인과 직접 전세 계약을 맺고 LH는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공하는 재임대안이 있습니다. 이외의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추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 사기 실태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남생이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경남 진주의 저수지에 설치된 불법 통발에서 천연 기념물인 남생이가 불법으로 설치된 통발로 인해 떼죽음을 당해 수사를 의뢰했다는 소식을 알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수지에서 꺼낸 통발에 검은 물체가 가득합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토종 민물거북이 남생입니다. 폐사체로 발견된 남생이는 모두 15마리. 금오지는 낚시 금지 구역이어서 통발 설치는 불법입니다. 다만 서식지로 지정돼 있지 않아 체계적인 보호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이지만 체계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같은 일이 발생했음을 짚었는데요. 경남 진주에서 불법 통발에 의해 천연 기념물 남생이가 폐사한 채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였는데 보도에 나온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보통 거북이나 자라와 구분하기가 힘들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천연 기념물인 남생이와 거북 그리고 자라의 차이점을 알아봅니다. 외관상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거북, 자라, 남생이의 특징을 차례대로 살펴보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흔히 거북이로 많이 알고 있는 거북은 파충류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동물로 전 세계에 300여 종이 살고 있습니다. 타원형의 단단한 껍질로 된 등딱지와 배딱지가 특징이며 네 발을 움츠리면 숨을 수 있는데요. 이빨은 없고 뾰족한 모양으로 된 각질의 돌기가 위아래턱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 세계에 25종이 있는 자라는 거북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비교적 더 납작하고 등딱지의 중앙선 부분만이 단단하며 나머지는 비교적 단단하지 않습니다.
가늘게 튀어나온 주둥이와 짧은 꼬리가 특징인데요. 네 다리는 크고 짧으며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습니다. 이름부터 생소한 남생이는 우리나라에 사는 유일한 민물 거북인데요. 길이는 최소 30cm 정도로 거북 종류 중에서는 중간 정도의 크기입니다. 남생이는 머리가 크고 머리 뒤쪽이 작은 비늘로 덮여 있는데요. 일반적인 거북과 달리 윗턱과 아래턱이 만나는 부분이 뾰족하지 않고 넓고 평평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간호법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해서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이후 의료계의 반응을 기자의 전화 연결을 통해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조정에 들어간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한의사협회 이면택 회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 회장은 간호법이 직역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의 수련 생태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협에 빠뜨리는 자충수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간호협회는 간호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해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과 보건의료 노조의 총파업이 어떻게 될지 등에 대해 기자가 자세히 짚어줬는데요.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사실과 각측의 입장을 순서대로 다룬 보도였는데 정작 간호법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아 궁금증이 남는 보도였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통과된 간호법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봅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비롯해 면허와 자격, 권리와 책무, 수급과 교육, 장기 근속 등을 위한 간호 정책 개선에 관련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인데요. PA 간호사는 진료 현장에서 전담 간호사나 임상 전담 간호사로도 불립니다. 주로 전공의들이 부족한 기피과에서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을 합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간호사는 있지만 PA 간호사는 없는데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야 절충안으로 도출된 PA 간호사 업무 범위는 임상 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